여드름은 특히나 자국이나 색소 침착을 잘 일으키는 질환인데 여드름이 심할수록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피부과 시술들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이나 잡티 제거 시술이 대표적인데요. 시술 이후에 감쪽같이 제거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분들은 깨끗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술 부위가 다시 짙어지는 것 같다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 침착은 비단 피부과 시술뿐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굴에 뾰루지가 생긴 부위나 넘어져서 다친 부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진하게 자국이 잘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최재용 원장님과 함께 어떤 분들에게서 이러한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색소 침착은 대부분 염증 후 색소 침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트 인플라메토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줄여서 PIH라고 부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팔다리 접히는 부위같이 지속적으로 염증이 재발하는 부위나 계속 긁게 되는 눈꺼풀 주위로 쉽게 관찰될 수 있고, 다른 염증성 피부 질환인 건선이나 여드름 환자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염증 자체가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철거상이나 긁혔던 상처 부위가 까맣게 변한다든지 얼굴에 뾰루지나 트러블이 발생했던 부위가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경우도 이러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심지어 모기 물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부과 시술 중에서도 점 제거나 흑자 제거와 같은 일부 시술들은 어떻게 보면 피부에 약간의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첫 번째 표피형, 두 번째 진피형, 세 번째 표피형과 진피형이 혼합된 타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에 일단 염증이 생기게 되면 활성산소나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과 사이토카인들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표피의 멜라닌 세포의 활성이 높아지면서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주변의 각질 세포로의 전달이 증가되게 되면서 표피 멜라닌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염증 매개 물질들이 이 표피의 기저층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흘러내려오게 되고, 이것을 마크로파지가 먹어서 멜라노파지가 되면 진피 멜라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피형의 경우 얕거나 짙은 갈색의 형태로 주로 관찰되며, 진피형의 경우에는 블루그레이 컬러나 검은색으로 관찰됩니다. 또 이 혼합형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같이 관찰됩니다. 타입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은 기본적으로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에게서 더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보다는 아시아인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피부톤이라고 한다면 염증 정도가 심할수록 더 잘 생기게 됩니다. 모든 레이저 시술이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점 제거나 흑자 제거와 같이 아주 일부의 레이저 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술의 경우에는 대부분 딱지 형성이 동반되는데, 만들어진 딱지는 최대한 늦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지가 신경 쓰여서 억지로 뜯어낸다든지 계속 긁게 되면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염증 후 색소 침착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색소 침착은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서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CH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흑자 치료를 했을 때 한국인에서는 5명 중 1명꼴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에 전반적으로 색소 침착이 이미 많은 사람, 두 번째, 불금증이 같이 동반된 사람, 세 번째, 모공이 잘 안 보이는 사람에서는 시술 후 색소 침착이 잘 생길 수 있고 보통 레이저 시술 후 4주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환자의 나이, 성별, 레이저 시술을 받는 계절 등은 염증 후 색소 침착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염증 자체를 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와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보습제 도포가 도움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긁는 액기도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려움이 심하다면 경구약 복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특히나 자국이나 색소 침착을 잘 일으키는 질환인데 여드름이 심할수록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드름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찰과상이나 긁힌 상처같이 다친 부위에 염증 후 색소 침착도 흔한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초기 염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친 초기라면 빠른 창상 회복 효과와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LED 광선 치료와 함께 적절한 피부과 드레싱이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후 염증 후 색소 침착은 국내 연구에서는 계절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시술 2주 전부터는 과도한 햇빛을 받거나 야외 활동을 피해주는 것이 좋고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은 여름철에는 라운딩이나 휴가를 다녀오신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술 전후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도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는 SPF 30 이상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이 색소 침착과 관련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아시아인이나 피부톤이 어두운 사람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 의해서도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함유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산화철이 함유된 틴티드 선블럭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도포뿐만 아니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한다든지 햇빛 자체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노력 또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술 직후 수일 동안 국소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EGF가 함유된 크림을 도포해주는 것도 염증의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초반의 염증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데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소 침착이 생겼다면 이때는 색소 침착 자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르는 약입니다. 가장 간편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치료법으로 보통 하이드로키논과 레티노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이드로키논은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해서 타이로신이 멜라닌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멜라닌 세포와 멜라노좀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는 멜라닌 형성을 줄이고 각질 형성 주기, 즉 턴오버를 빠르게 해서 멜라노좀의 전달을 줄여서 미백 효과를 냅니다. 레티노이드는 특히 여드름 환자에서 치료와 동시에 여드름과 관련된 색소 침착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바르는 약의 경우 자극 피부염이나 접촉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자극감이 있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먹는 약입니다. 흔히 기미약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트라넥삼산도 염증 후 색소 침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과 관련된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줄여준 효과가 있고 한 연구에서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더라도 경구약을 복용하며 훨씬 더 빨리 호전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필링 시술입니다. 필링 시술은 표피의 멜라닌을 줄이고 표피의 턴오버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표피형의 염증 색소 침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여러 레이저로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주로 토닝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보통 5-6번 내외 시술하게 되면 많이 옅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바르는 약과 같이 병용 치료를 했을 때 특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재형 원장님과 함께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잘 생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은 100% 맞거나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생기더라도 대부분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 최재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